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윤석열이 용산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직후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겠다.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국민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정진석을 임명하면서 직접 나와서 그를 소개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을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일 망언으로 시민단체의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이다. 삐뚤어진 역사관과 의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은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친일 인사를 등용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은 윤석열이 바뀌었다고 떠들고 윤석열은 바뀐 것처럼 신용하면서도 이전과 같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언론들이 안철수가 변했다고 떠들고 안철수는 누굽니까? 라고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실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강철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한다는 선언만으로도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30% 지지율만 회복하자. 그러면 계속 해먹을 수 있다는 배드덕 탈출 프로젝트가 현재 가동 중일 뿐입니다. 오늘 영수회담 실무 협상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만나자라는 협치의 액션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챙길 것은 다 챙긴 것이고 협상 파기의 책임은 나눠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쇼가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중도층이 욕망 투표를 하는 바람에 야권이 200석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전히 검찰이 윤석열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사망 상태인데 사법적으로 연명하고 연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화영 부지사의 술판 회유 폭로가 검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 끊기는 계기가 될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폭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담긴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 1번. 자, 이것은 앞으로 2번, 3번에 폭로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하였다.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와는 검찰의 주선으로 몇 차례 더 면담을 하였다. 자, 여기서 언급된 문제의 변호사는 바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그는 과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미래 소속입니다. 한마디로 수박들의 변호사였습니다. 이러한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였는데 당시 검찰은 설주환을 통해서 이재명 잡자 그럼 봐줄게 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검찰통제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설주환 관련한 검찰의 해명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검찰의 해명은 이러했습니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민주당 소속 법률위 변호사라고 지목한 인물인 설주환 변호사는 4월 21일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2023년 6월 12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진술 조작 연어 술파티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6월 12일 변호인을 사임하여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수원지검의 진술 조작 연어 술파티 내용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입회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라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처럼 수원지검이 허위사실로 진실을 왜곡했다는 정황이 더 밝혀졌기 때문에 대검은 즉각 수원지검 진술조작 연업술파티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감찰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은 조사에 입회하지도 않은 설주안이 입회했었다고 해명하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해명했다는 겁니다. 해명이 거짓이면 의혹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검찰의 거짓 해명을 제대로 잡아내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된 이화영 부지사의 옥중 편지 내용을 마저 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검사, 130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상홍이 모여서 소주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였다. 검찰은 술을 제공한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는데 큰일 났네요. 이것은 검찰의 수사권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가 배달되었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붉어졌다. 교도관 2-3명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성태의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상홍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감으로 왔다. 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 등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 직원들인 박상훈, 박상민 등을 보았다.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김성태, 방용철의 수발을 들었다. 1313호 앞에 창구라고 쓰인 공간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는 훈제 달걀, 과자, 커피, 각종 음료수 등이 쌓여 있었다. 김성태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준비되었다. 김성태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준비되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을 나갔다. 오전에는 변호사 접견을 했다. 김성태, 방용철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 2024년 4월 21일 이화영. 자, 정말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등장인물도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태의 출정 일시와 검찰청으로 배달된 그 짜장면, 갈비탕의 기록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수발을 들었던 박상홍, 박상민 등의 휴대폰 위치 추적만 하면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면 안 된다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는 검사가 충돌했다는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화영은 이뿐만이 아니라며 이것은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1번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언론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까? 189석의 민주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의 거짓 해명과 이화영의 추가 폭로로 인해서 수사권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남은 동아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